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따끈따끈한 북한 이야기를 발빠르고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두고두고 클릭해서 즐겨찾기 하고 싶은 유쾌한 북한 이야기. 여러분의 북막! 네, 이번 주 단박톡에서 저희와 토크 나눠주실 분은요. 대한민국 궁중요리 최고의 대가이자 북한 음식 전문가로 통하는 분입니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윤숙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북한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네. 저는 개성에서 태어나서 개성. 네. 3살 때 네. 언니 등에 업혀서 네. 피난을 나왔어요. 아, 3살 때요? 네. 그럼 기억은 잘 안 나시겠어요? 하지만 늘 언니나 오빠들이 네. 개성 이야기를 하니까 네. 마치 제가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네, 익숙해요. 그렇군요. 아. 네. 그나저나 영훈 씨. 네. 27일, 그러니까 내일이 네.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알죠. 아는구나. 네. 바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되는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남북 평화의 풍풍이 봄바람처럼 싹 불어온 그날. 네. 그러면 윤숙자 소장님이 손맛으로 이 한반도 평화에 큰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손맛을 어떻게요? 이렇게 뜻깊은 4.27 판문점 선언의 기반이 됐던 날이 있었죠. 그게 바로 2007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당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났었죠. 네. 그때 남측 답례 만찬 총괄을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네, 우리 굉장히 유명한 분을 지금 만난 겁니다. 아니 근데 어떤 음식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녹였는지 네.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요. 그 당시에 2007년도니까 네. 그 TV 드라마에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맞습니다. 아주 인기였거든요. 선풍적이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팔도의 대장금 요리 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다양했어요. 네. 왜냐면 그때가 가을이니까 네네. 이제 전주 비빔밥하고 토랑국을 같이 하고 토랑국. 제주도의 흑돼지 맥적과 시집 누름적 하나같이 다 올라오면서 맛있겠어요. 영덕 게살 요리 네, 영덕 빠질 수 없죠. 특히 완도에는 또 전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복 요리하고 단호박 호박찜을 곁들이면서 네. 이제 가을이니까 안동의 그 가을 국화차, 네. 뭐 과편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준비했죠. 제주부터 네. 쑥 훑고 올라오시면서 맛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머릿속에 이렇게 쫙 뭔가 지나가요. 맞아요. 네. 네. 음식 이미지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침 고입니다. 네. 남북 모든 분들이 사실 긴장을 엄청나게 하는 그런 순간인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음식 같은 게 있거나 노래 같은 게 있으면 분위기가 좀 많이 나아지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네. 음식을 나누면 아무래도 마음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거기다가 저희 네. 답례 만찬 때는 아무래도 우리 나만의 술을 여러 가지 종류를 가져가서 네. 그 올렸으니까 그 식탁 위에 네. 그런 술 이야기도 좀 하면서 네. 그걸 드시면서 화기애애했다 그리고 네. 특히 도수가 높은 술을 선호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2018년에 남북 회담이 다시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 바람이 불었는데 네. 영훈 씨 혹시 기억나는 북한 음식 있어요? 지금? 있죠. 어떤 걸까요? 당연히 평양냉면. 역시. 4.27 판문점 남북회담 때 네. 다시 한번 인기 폭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만찬 때 평양에 그 옥루관 냉면이 오면 좋겠다고 아마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북측에서 이제 그 옥루관 냉면집에 수석 요리사를 네. 데리고 왔고 직접.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그분이 그 제면기도 가져와서 맞아요. 네, 그 만들어 가지고 네. 그 평화의 집으로 그냥 그거를 배달을 했대잖아요. 네. 그래요? 그 음식의 힘이라는 게 역시 저희들도 왜냐하면 그날 다들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냉면집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장난 아니었죠. 4월 27일 날. 그래서
어떤 남북화의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쪽은 못 가보나 그 북쪽의 어떤 그런 마음, 어떤 그런 것을 좀 네. 느끼고 싶어서 아마도 그렇게 줄을 서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다 그러면 예, 대단히 예, 음식으로 네.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재밌는 걸 한 가지 알아왔는데요. 세종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네. 이걸 했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남북 간의 음식 교류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 근데 저는 이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내가 이거 냈었으면 우수상인데. 네. 외국인들이 북한에 관광 가면 꼭 먹는 음식들이 있나요? 북한에도 길거리 음식이 있나요? 아. 정말 여러 가지 궁금증 보내주셨지만 이 중에서 북한 음식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 음식은 우리 음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북쪽은 예, 조금 크고 좀 푸짐하죠. 음식 자체가. 그리고 아마 날씨가 조금 기온이 좀 낮은 편이니까 네. 덥지 않으니까 네, 네. 음식의 간도 좀 슴슴해요. 아. 짜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북한 음식도 지역별로 상당히 특색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북한의 지도를 준비해봤거든요. 우리 윤숙자 소장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 지역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개성. 개성입니다. 네. 네. 북한의 개성 지역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절이 좀 들어있고 아. 그러면서 품격이 높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아마도 고려 시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럼 고려의 궁중 음식이 많이 좀 존재하지 않나 싶어요. 음식의 예와 품격. 네. 뭔가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그럴 줄 알고 네. 그럴 줄 알고 해왔어요. 정말요? 직접 만드신 걸로. 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상상이 안 가요. 너무나도 기대되고 대우받는 궁금합니다. 느낌이에요. 네, 일단 정말. 향부터 한번 살짝 맡아볼까요? 향. 뭘까요? 향이 안 나요. 향이 안 나고. 네. 자, 가겠습니다. 어떤 음식일지 공개. 이게 뭐예요? 뭐야 이거? 이거는 예, 개성 홍해삼. 홍해삼. 홍해삼이 뭐죠? 네, 홍합과 해삼이 들어간 음식인데 이 귀한 걸. 네, 아주 귀한 날 엄청 귀한 네, 음식. 이걸 해 먹었고 명절 같은 때도 해 먹었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노른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네. 홍합이에요. 홍합. 그래서 여자를 뜻하고 저게 하얀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해삼이에요. 네. 해삼, 검은색이에요. 네네. 저거는 남자를 뜻한다 그래서 귀한 날도 먹었지만 이제 결혼식 그 전후에 네. 이렇게 이제 금실 좋게 살아라 아. 이러고 이걸 사돈댁에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많이 사람들이 찾는 네. 음식이군요. 음식계의 다이아몬드. 음식계의 24K 골드 아닙니까 이게? 성훈 씨 좀 못 참겠어요. 빨리. 이거 먹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빨리. 그럼요. 드시게 하려고 가져왔어요. 네. 와.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말 시키지 마. 너무 맛있어. 만두보다 훨씬 잠깐만. 맛있어요. 이거 지금 여자를 뜻하는 노란색을 제가 노란색 드셨잖아요. 그럼 먹었으니까 제가 또 영우 씨가 흰색을. 네. 이거 보세요. 이거. 해삼이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오, 큰일 날 뻔했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해삼이에요. 예. 아유, 까만 해삼. 해삼이 들어갔어요. 네. 되게 부드럽죠, 씹히는 게. 고기만 딱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두부, 양념 완전 부드럽죠. 안에 들어올 때 일단 풍미가 확 느껴져요. 부드러운 고기가 씹히면서 뭔가 딱 퍼질 때 이 향이 있어요. 안에 있는 해삼이 이제 도와주는 맞아, 거죠. 맞아. 야, 이거 고기의 맛만 느끼면 안 된다. 나는 바다다. 바다에 내 맛까지 한번 느껴봐라 하면서 맛이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오, 좋은 표현이세요. 맛이 재밌다. 바다의 홍합 해삼과 땅의 육지에 그렇죠. 예, 고기가 쇠고기, 만나서. 콩, 두부가 만난 거예요. 네. 네, 영우 씨 다음 지역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정말 궁금한 곳. 네. 각종 정상회담 때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만찬 음식이 가장 많은 지역이죠. 네. 바로 이곳.
평양입니다. 평양이군요. 네. 빠질 수 없죠. 네. 네. 평양이 모든 여러 가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지죠. 네. 음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갈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세련됐어요. 평양 냉면, 냉면. 그렇죠. 역시. 네. 그다음에 온반, 온반, 들어봤죠? 노티, 이제 뭐 수수나 기장 같은 걸로 만들어서 부찌개처럼 한 거거든요. 노티, 어복쟁반. 어복쟁반. 네. 다음 지역은 또 어딜까 궁금한데요? 다음은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어딜까요?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왠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그래요, 지역인데 맞아요. 음식 이야기를 들으면 확 가깝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함경도는 지역적으로도 저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추운 그래서 지역.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자가 많이 나요. 맞아요. 감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네. 감자 녹말을 만들어가지고 감자 녹말 국수라든지 네. 그리고 언 감자떡이 있어요. 언 감자떡. 얼려서 이렇게 만든 그런 감자떡도 있고 가자미 식혜 들어보셨죠? 네, 가자미 식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가자미 식혜도 좋고요. 네. 특히 함경도 함흥냉면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너무 평양 냉면만 얘기했는데 네. 사실 함흥냉면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영호 씨 어떻게 이 북한의 네. 지역별 음식도 우리 다 탐방하고 네. 이 북한 음식 전문가와 함께 네. 모든 음식을 알아봤어요. 네. 어땠어요?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저는 근데 처음에는 북한 음식이 사실 외국 음식처럼 좀 낯설고 네. 좀 뭐 신기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구나. 어쨌든 남북 음식도 한민족처럼 같은 점이 많구나 이런 거를 새삼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는 북한의 음식을 배우는 게 제일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는 북쪽에서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남쪽에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쪽은 이런 음식을 즐기는구나. 네. 서로 가보진 못하지만 서로 음식으로 이제 그쪽 지역의 어떤 마음을 아는 거죠. 네. 정서를 알고 네. 생활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더 알고 싶었던 북한의 음식 이야기로 이 북한을 한 발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윤숙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유일 궁금해하시는 북한 방송을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는 북마크 TV 시간입니다. 영훈 씨, 주변에서 북마크 TV 많이들 보세요? 그쵸. 제 네.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는데 북한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본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죠. 재밌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1년 전 4.27 판문점 선언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당시 어떤 평화 무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마크 TV라는 코너도 만들어진 건데 벌써 네. 1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좀 심기일전해서 네. 힘차게 네. 뭔가 파이팅 넘치게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모습을 준비했어요. 네. 첫 번째 영상 주인공은 북한 아이들입니다. 네, 북한 좋아, 아이들. 나 아이들 좋아. 네, 우리 자주 보자 아이들을. 네,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 민속놀이들 가운데는 토끼놀이도 있답니다. 토끼놀이? 토끼놀이? 이건 뭘까요? 궁금하네요. 평성 유치원 어린이들이 하는 토끼놀이를 보면서 그 방법을 익혀보자요. 방송에서 이렇게 민속놀이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는 사실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처음 봅니다. 토끼놀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토끼로 지명된 어린이가 움직이는 다른 어린이들을 따라잡는 놀이입니다. 맨 먼저 어린이들이 덜과 벌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 한 명의 어린이가 토끼가 됩니다. 돌가보요? 가위바위보 같은데 약간? 북한도 원래는 우리처럼 지금 가위바위보를 썼었는데 네네. 60년대 그 문화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말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돌가위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도 돌가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토끼가 됩니다. 눈빛 봐. 오, 아이 심각해졌어. 세상 진지한데요? 돌가보.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얼굴에. 표정 봐봐요, 표정. 그러니까. 네.
토끼를 중심으로 빙빙 돌아가는 곳으로부터 어린이들은 놀이를 시작합니다. 강강술래처럼 맞아요. 테두리 지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토끼는 동무들과 말을 주고받습니다. 이거 두꺼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북한에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나라도 왜 전래 동요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남북할 거 없이 이거는 다 그냥 예전부터 내려오는 노래 같아요. 토끼의 대답이 끝나기 바쁘게 달아나는 어린이들을 잡아야 한답니다. 살았다면 움직여서 도망가는 거구나. 막 도망갑니다. 그걸 잡는 거구나. 그만 한 어린이가 토끼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지? 아까 옆에서 가위바위보 맞은편에 있었던 거구나. 얼마나 미웠겠어요. 같은 애? 마지막에 가위바위보 하네. 이번에는 어린이들의 물음에 토끼가 절반 죽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절반 죽었다는 한쪽으로만 뛰는 거야? 절반만 죽었으니까 한쪽 다리로. 발로. 그럼 토끼 놀이를 하는 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토끼가 살았다 하면 두 발로 뛰고 절반 죽었다 하면 한 발로 뛰어야 합니다. 죽었다 하고 토끼가 대답하면 모두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예, 모두 잘 알고 있구만요. 그럼 덩무덩무 모여서 토끼 놀이를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북한의 민속놀이라고 해서 사실 좀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우리 어릴 때 놀던 거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노래도 비슷하고 가사만 약간 다르고. 네. 이 북한은 민속 놀이를 통해서 투지, 인내력 이런 걸 기른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군중적 집단놀이라고 하는데 뭐 그네뜨기나 활쏘기 이런 거는 민속체육이라고 하고 네. 널뛰기는 고개 종목으로 분류가 된대요. 그런데 오. 기념 행사 때 여전히 많이 한대요. 명훈 씨는 한복 언제 입어봤어요? 한복을 맞다. 언제? 제 돌 사진을 보니까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전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돌 사진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저도 어렸을 때 한복을 입었는데 엄청 오래되셨네요. 엄청 오래되셨네요. 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것을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조금 전에 봤던 민속놀이만큼이나 권장하는 게 바로 한복.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려면 옷차림에서도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민족옷을 잘 입지 않는 것은 민족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며 나날이 발전해온 우리의 민족 의상이었습니다. 민족옷을 입는 게 애국자? 그러니까 민족옷이 한복이란 뜻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한복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민족옷, 조선옷 이렇게 어허. 불러요. 그러면서 어떤 민족성 고취를 위해서 수단으로 이것을 굉장히 입으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죠. 네. 우리 선조들은 지난 날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품종의 옷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새롭게 작상되고 완성됐다는 두루마기입니다. 원단을 보니까 네. 약간 코트 같은 소재예요. 그래요? 좀 두툼한? 약간 모재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조선 옷을 즐겨 입는 사회적 기풍이 활짝 꽃피나고 있습니다. 색감, 질감, 디자인 다 다르긴 하네요. 외국인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민족옷이 화려하다는 거, 특히 이 치마 저고리가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고. 치마 저고리가 역시 인기가 좋구나. 그렇죠. 오. 외국 사람들이 진짜 와서 네.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1995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민족 의상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한복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네. 저도 기사적으로 많이 접하긴 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색깔과 문양으로 옷을 해봤는가 하는 것을 더 잘 거정하기 위해서 당시 그때 색깔 문양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원래 원색을 어떤 색을 썼겠는가 하는 거를 계속 연구해가지고 뭔가 옛것의 한복을 계속 찾으려는 노력이잖아요. 맞아요. 그걸 잊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게 그게 보존이잖아요. 민족성이고. 근데 과거의 사진이나 벽화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좀 연출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보이네요.
북한은 약간 전통 느낌의? 전통 느낌이지만 색깔이 조금 더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화려하고 네. 좀 쨍하고. 요즘 경복궁에서 대여해주는 한복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 앞을 자주 지나가는데 네. 볼 때마다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분위기가. 아, 계속 그것도 트렌드가 있나요? 트렌드가 있고 점점 짧아지고 오. 점점 옆으로 이렇게 부해지고. 오. 네. 약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맞아요. 이 가정은 조선 옷을 즐겨 입는 가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집 아니에요 여기? 네, 일반 가정집 같은데요? 근데 한복을 막 수선하고 있어요? 저거를 맡기지 않고 직접 한다고? 우리 막내가 하루는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저고리 겹복을 텅꼬로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텅꼬로 이렇게 빠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동정이 오즈로즈에서 빤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이 오즈로즈에서 빤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정이 이 한복 저고리 보면 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아. 우리 쉽게 얘기하면 때 타는 부분. 예. 카라. 거기, 예, 맞아요. 내가 동정 다는 법을 미처 대지지 못해서 저고리를 텅꼬로 빠느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고리 동정 다는 법을 배워주게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전통 한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맞아요. 북한 사람들 보면 교복도 한복이잖아요. 유니폼도 한복이고. 그렇죠. 많이 입죠. 거의 일상복처럼 입나 봐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결혼식 때도 우리는 웨딩드레스 화려한 거 입잖아요. 네. 근데 신부가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 한복 입고 한번 정말요?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멋을 위해서. 나중에 한번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을 위해서.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 순서는 그리움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발신인이 어떤 사연 들고 오셨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자식을 두고 온 게 얼마나 자식이 보고 싶었겠어.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지. 빛바랜 사진 한 장. 낡고 오래된 사진이지만 이산가족 유재복 할아버지에겐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한 사진이라는데요. 지금 어떤 사진 이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사진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피난 나오실 때 몰래 북에서 가지고 나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그리고 이제 우리 할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작은 할머니, 막내 할머니. 북한에 있는 고향집 앞에서 찍은 부모님의 옛 가족 사진. 사진 속엔 갓을 쓴 할아버지, 자상한 할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부모님은 이 사진을 보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이 사진을 가슴에 품다시피 하고 살던 그러한 사진이에요. 우리 집의 가보라고 할 수 있는 사진. 유재복 할아버지의 고향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황해도 연백이라는데요. 북한 고향 마을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과 누나까지 화목했던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였던 할아버지가 태어나던 해 갑자기 터져버린 전쟁. 젖먹이였던 할아버지는 어머니 등에 업힌 채 고향 마을 바다 건너 인천 쪽으로 피난 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타지에서 3대의 대가족이 정착하기엔 너무도 힘든 상황. 결국 가족들은 흩어져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는 좀 애들 좀 데리고 먼저 좀 들어가시라고 하고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38선이 생겨서 막힌 거야. 그래갖고 영원히 못 본 거예요. 부모님은 젖먹이였던 할아버지만 남기고 4남매를 배에 태워 고향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 데리고 오겠다며 눈물로 형과 누나를 떠나보낸 부모님. 우는 얼굴로 떠나던 어린 형과 누나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헤어졌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부모님은
고향 마을과 가까운 교동도를 평생 떠나지 못했습니다. 떡을 해서 이렇게 먹는다든가 뭐 좋은 일이 있잖아. 그럼 눈물 바다가 되는 거야. 그 엄마는 울어. 쟤네들은 잘 먹는가 못 먹는가 그 생각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얘기를 하지. 특히 명절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면 북한에 있는 형 누나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셨던 부모님. 어린 것들이 배를 굶지 않을까, 옷은 제대로 입고 다닐까, 꼬리를 무는 걱정에 부모님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큰형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날 보면서. 응? 야, 제노가 이렇게 불러 나를. 깜짝 놀랐어 내가. 그리고 그 이튿날 돌아가신 거야. 한 많은 세상을 뜨신 거지 뭐. 북에서 힘들게 살았을 형과 누나들, 특히 장남인 큰형이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지 부모님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걱정이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북에 있는 형 누나들을 대신해 부모님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는데요. 자식들을 그리워하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할아버지는 더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어떤 편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북에서 온 편지인데 이게 이제 우리 큰형한테 온 편지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하던 북에 있는 큰형으로부터 온 편지. 편지 속 눌러 쓴 글자 한자 한자에서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옵니다. 그 편지를 보는데도 눈물이 나는 거야 내가. 툭툭툭 떨어져. 이 편지를 우리 아버지나 우리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가우면서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편지야. 응? 여기 우리 큰형이야. 부모님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큰형. 사진 속 형은 어느덧 중년이 훌쩍 넘은 모습인데요. 무심하게 흘러가 버린 세월. 형의 편지를 조금만 더 빨리 받았더라면, 사진으로나마 부모님과 형을 만나게 해줬더라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북에 있는 형, 누나가 그리울 때면 할아버지가 부모님과 늘 찾으시던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형과 누나가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떠났던 바닷가. 우리 엄마는 주로 여기 오면 저 고향에 있는 자식들 얘기하고 그냥 묵묵히 눈물만 흘리고 나한테 그러는가 저기에 누가 있다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는 얘기를 하지. 부모님은 고향을 바라보며 자식 생각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어머니가 이곳에 오면 눈물 흘리시며 부르셨던 노래가 있다는데요. 만포진 길소는 육로길 아득한데 오늘도 웬일인지 내 마음 아프게 한다. 북에 있는 자식들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으신 부모님.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그 마지막 꿈을 이루기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가 다 모여서 산소 앞에 가서라도 같이 손잡고 즐겁게 대화 나누며 엄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고 그런 시절이 왔으면 정말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저 건너 고향 마을에서 단란했던 한 가족. 곧 다시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벌써 7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는데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형, 누나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가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된다고 언젠가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